일하고 꿈꾸고 저항하는 청년들의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지금 시작합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144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시 DJ 7이입니다. 노가리가 대전에 왔어요. 이게 왔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만에 돌아온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 대전 지부 편인데요. 작년 이맘때쯤에 지역 돌아다니면서 최저임금 캠페인 이렇게 진행하면서 지역으로 찾아간 노가리를 함께 녹음했었는데 올해는 조합원 현장 발굴 모임을 하려고 저희가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대전을 방문했다고 대본에 써놨지만 대전에 방문하지를 못했어요. 갑자기 이제 대전도 그 4단계로 코로나 4단계로 격상을 하는 바람에 방문을 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두 분의 게스트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대전 청년 유니온 위원장 길병성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길병성입니다. 간단하게 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소개를 해주셔서 대전 청년 유니온에서 2020년 2월 12일에 창립해서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길병성이라고 합니다. 네, 뵙지 못하시면 반갑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날짜까지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역시 창립한 지부의 위원장답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위원장님과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대전 청년 유니온 사무국장님 유창현님을 소개드립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청년 유니온 사무국장으로 우리 병성 위원장님과 한날 한시에 같이 일을 하게 된 유창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그 대본에 써있기로는 팟캐스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함께 해주시는 거는 처음이신 것 같다라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수원에서 수원에서 짧게 녹음을 했었죠. 네. 네. 그거를 혹시 아까도 여쭤보긴 했었지만 노가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고 했어가지고 그걸 혹시 네네. 들어보셨을까요? 그거는 못 들어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럼 어떤 걸 들어보셨어요? 보통은 자기 나오는 거 들어보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나온 게 너무 듣기가 창피해서 잘 못 듣고 다른 걸 들어봤어요. 알죠. 창현님은 혹시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걸 안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때 나온 거? 저도 서로 자기 목소리 듣는 거를 많이 창피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자기 목소리 나오는 거 이제 듣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제가 출연을 처음에 했을 때 나온 거 한 달 만에 들었나? 못 듣겠어가지고. 근데 듣긴 들었죠. 나중에 이번 편은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또 2021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고 또 이번 기수 대전 청년도 하반기 남겨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활동이 있었는지 또 활동하시면서 어떠셨는지 등등을 들어볼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우리끼리 있긴 하지만 이렇게 방송이라면 방송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만한 기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노가리를 통해서 지부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어떤 건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오늘의 상담 111 듣고 와서 시작할게요.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유니콘 사운드와 함께합니다. 유니콘 사운드는 행사 전문 음향 회사입니다. 공연, 체육대회, 집회까지 무대 음향이 필요하신 분은 페이스북에서 샵 유니콘 사운드를 검색해주세요. 또는 전화번호 010-5688-5415
010-5688-5415 전화나 문자 주세요. 유니콘 사운드 사랑합니다. 청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를 파헤치는 코너. 유니온 센터와 팟캐스트 노가리가 함께하는 코너 이번 주 상담 111입니다. 이번 주 상담 111은요, 유니온 센터로 들어온 노동상담 중에서 실제로 청년 노동자 일터에서 일어나는 부당대우와 궁금한 상담을 각색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안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이것도 노동법 위반인가?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지? 등 일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청취자분들에게 강력히 추천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인트로를 발랄하게 해봤는데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별일도 없고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럼 오늘도 알아두시면 좋을 노동상담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PC방에서 일하고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장님이 저희 주유수당을 주실 때 계산 방법이 이상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월수금 하루 7시간씩 주 21시간을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첫 월급을 받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월급이 몇만 원 정도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지만 이곳에서 일한 6개월 동안 어떤 달은 10만 원 넘게 돈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 어떤 달은 정확히 계산해서 나오고 하더라고요. 하도 이상해서 제 4대 보험료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 보면서 확인해 보니 주유수당이 매달 1주치에서 2주치가 빠지거나 했더라고요. 사장님께 못 받은 돈을 달라고 하기 위해 직접 앞에서 계산까지 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장님이 월수는 6월달이고 금요일은 7월이니 주유수당이 안 생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뭔가 이상하지만 어디를 찾아보아도 잘 나오지 않아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주유수당을 계산할 때 월이 나눠져 있으면 주유수당도 나누어서 계산하나요? 네, 이분께서도 상담 주셨을 때 사장님께서 말씀을 듣고 저거 되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본인도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하지 않으니까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오셔가지고 저희한테 상담 주셨더라고요. 아니 이런 꼼수들이 있으면 진짜 인터넷에서 찾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세상은 주유수당과 각종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꼼수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약간 신박하네요, 이건 또.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장님께서 일부러 그랬다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근로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사장님이 정말 잘 모르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저희는 사실 이 사장님이 말씀하신 워딩을 읽으면서 약간 너무 웃겨가지고 웃어버렸는데 진심인 거잖아요. 맞죠. 본인의 100% 진심이죠. 나는 이렇게 인생 계산하고 이게 맞다. 근데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잘못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잘못이 아니기도 해서 모르는 거 가지고 또 막 이 정도는 중년 사장님의 귀여운 실수 정도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 나중에 돈 다시 돌려줬으면 귀여운 실수였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아직. 이후에 이제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 듣고 계시다면 후기 들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 드렸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보시면은 내용이 되게 황당하면서도 그냥 짧게 답변드리면 되셔서 답변은 좀 짧은데요. 주유수당 발생 여부는 해당 주가 아무리 원력상 그러니까 6월에서 7월 한 주가 6월에서 7월을 넘어가는 주에 걸쳐 있다고 하더라도 한 주의 소정근로 시간 그러니까 사장님과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이 남고 소정근로일 사장님과 내가 출근하기로 한 날에 전부 출근해서 개근을 했다고 하면은 주유수당이 당연하게 발생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유수당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주유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이 월이 아니라 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지 못한 주유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께 잘 요구하시거나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3년 안에면은 해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3년 안에만 신고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장 쫄리면은 1년 뒤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주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그 해당 월급일로부터 이제 3년 이내라면은 언제든지 이제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진정을 넣으시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 사장님께서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 주유수당이 너무 피 같다. 주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이제 그 주유수당 받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정말 귀여운 사장님의 실수 꼭 실수로 끝나시길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체불임금을 안 주는 실수까지는 안 하긴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선정한 노동상담가 그에 대한 상담 답변 관련 정보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궁금하신 노동법이 있으시다면 팟빵과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상담은 언제나 02-735-0262번으로 연락주세요. 여기까지가 이번 주 상담 112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두 분이 팟캐스트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출연해 주시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리고 대전지부가 생긴 지도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대전지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위원장님은 처음에 어떻게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되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지부들은 많이 찾아다니면서 그 팟캐스트 녹음을 했지만 대전은 또 다른 느낌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오래 활동하신 위원장님들 많이 만나서 그런지 몰라도 그나마 가장 비슷한 지부가 패션워시? 최근에 창립한 패션워시 유니온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패션워시 위원장님께서 패션워시 유니온 창립위원장님이시잖아요. 제가 이 과정을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뭐 상담하러 오시고 노조 어떻게 만드는 거냐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고 했던 거부터 지켜봐 와가지고 좀 알 것 같은 느낌인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이 과정을 제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저와 마찬가지로 이제 듣고 계신 분들도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떻게 처음에 청년 유니온을 알게 되셨는지, 그리고 청년 유니온 대전 지부를 만들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되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하면 될까요? 저는 충남대학교 사회학과를 재학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아무래도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실 항상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제가 청년 유니온을 직접적으로 알게 된 것은 2019년도에 충남대학교 총동아리 연합회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무국장님이 그때는 부회장님이셨는데 저는 사무국장이었고, 그때 이렇게 같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대전 청년 정책 네트워크 대청넷에서 이제 조금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또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제 하다가 노동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의 뜻이 맞아서 그때 노동팀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 사실 잘 알지는 못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뭐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는 정도로 미세하게 이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은 했지만, 아무래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워낙 이해관계가 너무 얽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분명히 이 부분을 지금까지 해결하는 주체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들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소개를 받았었거든요. 대청넷 분들도 소개해 주셨고. 그래서 대전 청년 유니온이 이제 아무래도 그 부분에서 주로 활동을 하신다고 이제 들었고, 그래서 그때 강의 와주셔서 그때 저도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얘기하고 저녁 먹고서 이제 대전 청년 유니온 관련된 거를 좀, 그때 당시 뭐 지금도 그렇지만 김영민 사무처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전 청년 유니온 관련된 이제 소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좀 더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어떤 강의를 온 거였어요? 청년 유니온에서? 청년들 노동에 대한 그것을 주제로 그냥 오셨었던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한 경험들을 좀 이렇게 그때 앞에서 많이 나눴던 것 같고, 구체적인 주제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질 않네요, 제가. 이렇게 그쵸. 뭐 청년 노동에 대한 걸 아마 했지 않을까 싶은데, 대청넷에서 강연을 요청하셨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면, 어쨌든 대청넷도 그렇고 뭐 저희도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 뭐 이런 거 하고 있지만, 네트워크다 보니까 어떤 구심점이 이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모으고 뭐 이러기에. 근데 이제 네트워크에서 다음 단계 뭐가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다가 관심이 생겼군요. 근데 청년 유니온에 대해서 소개시켜준, 이렇게 이야기해주신 분은 누구세요?
예,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 같고. 어, 그, 아, 그 대청넷 강연을 오셨다고 해서 청년 유니온을 이미 알고 계셔서 대청넷에서 초대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저희가 초청했던 건 아니었고, 저희가 어떤 걸 고민해서 초청 부탁드린 게 아니고, 대청넷 자체에서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서. 아,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연한 기회였네요. 네, 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창현님도 같이 계셨을까요? 네, 같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청넷 활동하시면서 이렇게 청년 유니온, 그러니까 비슷하게 병성님이랑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뭐 저도 그랬고 위원장님도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어떤 딱히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공통된 그런 되게 상투적인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다 보니까 그냥 기회가 되면은 그 기회를 잡고 그렇게 조금 어 몸으로 조금 이렇게 경험해 나가면서 좀 이렇게 쌓아 나가자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고 앞전에 이제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대학에서 이제 학생회를 하면서 그중에서도 이제 총동아리 연합회라는 것을 하다 보니까 그때 또 많이 얘기를 했던 게 과거에 비해서 대학 문화라는 것이 많이 침체돼 있고 그 요인 중에 하나가 특히 또 저희는 동아리라는 것을 주제로 학생회를 했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런 대학 문화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기저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 문제라든지 취업난 얽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것을 타개하기 위한 조금 방법을 여러 방면에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또 근데 공통된 관심사로 사회 문제 해결하고 싶었고 그 사회 문제 안에는 청년 문제 또 작게 보면은 대학생 문제 이렇게 또 나눠지고 있고 어 동아리가 많이 위축되는 것들 중 하나가 그런 취업난이 있었다 보니까 동아리를 하나의 스펙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또 청년 문화로서 하나로 나아가고 그것이 이제 취업 때문에 동아리를 좌시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을 겸해서 또 같이 동아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한번 또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여러 가지 찾아보자 했어서 이제 지역의 청년과 관련된 뭐 강의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행사들에 많이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청년 유니온 그때 김영민 사무처장이 오셨던 행사 그때가 대청넷에서 했던 행사인지도 솔직히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거기서 우연히 또 참여를 하게 되어서 청년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되게 색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기존에 갖고 있었던 노조도 잘 몰랐지만은 청년들이 청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과 또 저희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청년 스스로 주도권을 잡아서 해나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과도 맞겠다 싶어서 저거 해보고 싶다 약간 좀 이렇게 되게 치기 어린 마음이 컸던 것 같은데 그 마음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계기였지 않았나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어떻게 진짜 가지고 계셨던 고민이랑 청년 유니온의 역할, 기능 이런 거랑 너무 찰떡같이 맞았던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 약간 그것도 궁금해졌어요. 다른 청년 노동 관련한 뭐 강의나 이런 것도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또 어떤 것 더 들어보셨어요? 거의 대전 관련해서 했던 거는 대청내들 많이 했었고 그 외에는 발품을 많이 팔았다고 했겠지만은 대전에 사실 그렇게 청년과 관련된 어떤 특히 노동과 관련된 그런 행사라든지 강연을 많이 없었고 거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었고 직접적으로 경험했었던 건 많이 없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전에 청년 공간에서 했었던 행사 참여했었던 것 같고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노동과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더라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대전 청년 네트워크에 저희가 또 직접적으로 다음 기수의 노동팀으로 합류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병성님이랑 창현님은 그러면 학교에서 만나신 걸까요? 아니면은 대청넷에서 만나신 걸까요? 학교에서 학교에서 원래부터 알고 계시던 사이였고 같이 대청넷 활동을 하셨고 네, 그러면 굉장히 학교 오래된 네, 관계군요. 학교 형 동생에서 또 이렇게 같이 또 일을 하면서 지금도 같이 일하고 있고 꽤 오래 알면서 만나게 되었나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아,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 어떻게 보면 또 그러네요. 음, 고마워요, 위원장님. 제가 감사하죠. 저는 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얘기도 사실 처음 들어봐서 두 분이 원래 뭐 친구였고 뭐 이런 것도 전혀 몰랐었어가지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네요. 이게 사실 그것도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두 분, 이제 원래 지부 위원장님과 사무국장님이 보통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모시면 두 분의 케미라던가, 뭐 어떤 게 힘들었는지, 어떤 게 고마웠는지, 뭐 이런 얘기를 나눠볼 건데,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이따 그러면 그건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뭐,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면서 대전 청년 문제의 특이점이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들을 대전 청류를 만들면서 풀어내려고 하신 것 같은데, 대전 청류를 만드시면서 들었던 뭐 고민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으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부터 네, 사실 대전이 수도권 정도로 이렇게 발전된 도시는 아니지만 대학교가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대청내 처음 이야기할 때 이탈되는 청년 인구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은 많이 있지만 청년들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라던가 그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근데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노동과 일자리와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열악하지 않았나라고 저희가 일단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청년 유니온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대전 청년 유니온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다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으로서 활동을 다시 시작할 때 저희는 사실 재창립을 걸고 했는데, 제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도 이미 7, 80명이 되시는 분들이 계셨고, 회원으로 70명 정도였는지. 네, 그분들을 어쨌든 활동해 오셨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 이어와야 될 테고, 새로 지금 저 이후에 이제 가입해 주신 분들과 어떻게 이렇게 함께 힘을 합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제일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표이니까 그런 책임을 갖고 또 그분들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정말 창립 때 많이 고민을 했었던 것 같고, 어, 앞서 말씀드린 대전 청년들이 이제 인프라가 없는 부분들이 이제 일자리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데, 일단 대전 청년연이 있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이미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해결이 안 되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계속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전 청년 유니온이 계속 안 왔다라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목소리가 아카이빙도 잘 안 되고, 이렇게 알려지는 부분들에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고민과도 되게 밀접하다 생각이 드는 부분은, 대전에 노동 관련된 문제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별로 알려지거나 이렇게 하나로 모이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됐고, 저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가 항상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창립하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사실 좀 많이 죄송스러운 마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임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뭐 혹시 청년님은 힘들거나 어려웠던 점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풀리지 않는 문제, 아니면 뭐 대전 청년의 어떤 특이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런 것들. 음, 사실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좀 시기 어리게 시작했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지금도 약간 좀 그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까 큰 줄기의 어려움은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저도 위원장님은 원래 대전 사람이었지만 저는 또 대전 사람이 아니고 학교를 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대전을 경험한 사람인 건데, 보통 그래도 저도 어쨌든 충청권에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고, 대전이 광역시긴 하지만은 별로 그렇게 다른 수도권이라든지 광역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또 막 유명하잖아요. 노잼 도시다, 혹은 굉장히 뭐 이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굉장히 밍밍한 도시다, 이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고정관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근데 또 제가 여기 또 오래 살다 보니까 거기에 적응이 돼서 그런 것도 없지 않을까 했는데, 그것이 또 반영이 되는 것들이 대전의 주요 산업에 있어서 업태가 어떤 제조업 중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서비스업 중심도 많이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고, 대신에 아까 병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청년들이 이곳에 졸업해서 남아서 이곳의 삶의 터전을 이어나가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도시라는 것들도, 또 저도 졸업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도 많이 느껴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대전이 그저 하나의 거쳐가는 도시, 저처럼 타지에서 와서 타지에 있다가 다시 다른 곳으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일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중간다리 역할로서의 기능만 했기 때문에, 대학이 많이 있고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해도 나는 그냥 여기 잠깐 있다 갈 도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잠깐의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떠나면 그만이니까, 약간 좀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됐었고, 그런 것들을 잠시 머물까 가는 도시일지라도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해결해야 되지 않나.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 남아있는 청년들은 존재하기 마련인 거고, 저도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겪는 어떤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또 환경에서 겪는 노동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그 당사자들이 주체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큰 아젠다를 품었지만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항상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게 저도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도 지역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저는 사실 마포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가지고, 마포는 사실 청년 부자죠. 그냥 청년들이 뭐 오고 싶어도 하고, 뭐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청년 부자인 되게 지역인데, 제 친구들은 다 유출되는 거예요. 지역 여기에 이 집 값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 이제 계속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마포는 전혀 뭐랄까요? 마포는 그렇게 막 걱정하지 않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죠. 친구들이 계속 이제 밀려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지역 일자리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지역 일자리나 아니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주거 뭐 이런 문제들 다 되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그냥 다시 한번 요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포여야 되지? 나는 왜 그렇게 해서라도 마포에 살고 싶지? 뭐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럼 나도 친구들 따라 다른 데 가면 되잖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여기서 내 인프라를, 나만의 인프라죠. 국가가 만들어주는, 도시가 만들어주는 인프라가 아니라 내 친구들, 그리고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장소들, 이런 걸 다 내가 꾸려 나가고 싶은 건데, 그러려면은 하나를 정해서 정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마포에 산 지도 꽤 됐고 하다 보니까, 일도 이 근처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미 이렇게 마련이 되어 버린 거죠. 제가 막 처음부터 의도해서 내가 여기서 살겠어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역에 대한 고민을 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 이 지역일까? 두 분은 어떠세요? 왜 대전이어야 하냐, 왜 여기여야 하는 것 같으세요? 어떤 그러고 싶은 이유? 대전이고 싶은 이유?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사실 저는 대전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있어서 아무래도 저는 그 오래 여기 있었다 보니까 그냥 제 고향이고 사실 노잼도시라는 부분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또 대전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그 정말 자연재해가 다 피해가고 정말 평화롭고 좋은 도시인 게 정말 그 타지 갈 때마다 많이 그 타지를 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 대전이 공기 좋은가 이런 매력이 있고 제가 또 태어나고 계속 20년 넘게 살다 보니까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쵸. 내 인적 자본, 모든 자본이 다 거기 있는 거잖아요. 그쵸. 창윤님은 계속 있고 싶으세요? 대전에? 네, 웬만하면은 대전에 있고 싶은 마음이 있고, 대전, 그냥 충청권에 계속 있고 싶다? 약간 좀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저도 위원장님이랑 비슷하게 대전 출신 아니지만 저는 충북 출신인데, 또 보통 또 청년들이나 20대들이 본인의 삶의 터전을 옮길 때는 보통 대학을 이제 간다든지 혹은 뭐 취업을 한다든지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저는 첫 출발도 여기였고 두 번째 대학을 대전으로 오게 되면서 있었다 보니까 거의 이제 제2의 고향이 돼버린 느낌이어서 여기서 제3의 고향까지 만들고 싶은 생각은 그렇게 크게 없고 그냥 여기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곳에서 조금 안락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되지라는 이제 고민이 끝나면 그러면 지역 일자리라던가 주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지역 일자리가 꼭 그 지역 맞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각 지역마다 어떤 관통하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어떻게 하면 지역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계속 이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뭔가 굴러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지부랑 콜라보라던가. 네,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된 대전 청류인데요. 이렇게 시작해서 해왔던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대전 청류가 19년도에 20년도죠. 근데 20년. 맞아요. 근데 19년에 이제 준비위 하면서 저희가 그래도 만났었군요. 그래서 그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동을 시작한 게 창립한 게 2020년도인데 코로나랑 같이 거의 시작하게 돼가지고 활동이 좀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또 어떤 그 와중에서 또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립한 이후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 전에도 이제 준비 과정부터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청년 유니온과 직접 연관된 부분은 그 2019년 6월 25일인가 그때 아마 준비위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 이제 이기원님과 처장님과 그 와주셔서 4번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네, 뭐 그때부터 사실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때 청년 노동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그 대청내 회원분들과 함께 강의도 듣고 이야기도 여러 가지 하고 하면서 많은 고민을 사실 했고 사실 뭐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마음 자체는 청년으로서 뭔가 컸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그 취하는 수단 자체는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려웠어서 배우는 기간이 좀 많이 길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때는 정말 강의 들으면서 많이 공부했고 동시에 이제 어쨌든 창립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나름 그래도 총동아리 연합회 준비했을 때 경험이 있으니까 또 잘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도 또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립 총회 때도 선관위 갔다 오고 이런 부분들도 다 처음 해보는 거고 그래서 너무 우왕좌왕하고 뭐 이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진짜 많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창립총회를 딱 열고 코로나가 이제 터졌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코로나 터지기 전에 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신의 한 수였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 몰랐고 그래서 진행이 됐는데 이제 저희도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일해주신 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FGI 하면서 이제 조사 사업도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줌을 활용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도 만나고 이제 스터디도 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노동 상담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루어졌던 것 같고 그래도 노동절이라던가 이런 특수한 날에는 같이 또 모여서 이렇게 캠페인 활동도 했었습니다. 제가 이번 올해 노동절이요? 올해는 못했고 작년에. 네. 아, 근데 저도 되게 기억이 많이 나요. 그때 총회를 대전 빼고 싹 다 총회를 온라인으로 했나? 막 그러지 않았었나요? 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미뤄서. 작년에 근데 서울도 그 대의원회만 해서 오프라인으로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 총회는 아니니까 그때 그래도 대전은 총회로 해서 사람들 되게 많이 오고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진짜 대전 부럽다. 다들 그 얘기 했었죠, 진짜. 근데 다행이죠. 이 와중에 정말 다행이고 축하드릴 일이라고 너무 생각했습니다. 타이밍 잘 맞추는 것도 준비가 다 돼야지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준비 기간 동안 굉장히 준비를 많이 잘 해주셨어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창현님도 혹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뭐 좋았던 거랑 되게 나빴던 거라기보다 당황스러웠다던가 뭐 이런 거 기억에 남는 거. 일단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기억나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총 4차례 이제 준비위원회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처음 시작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이 조직을 일단은 저희가 배워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만큼 여기에 이제 저희만으로는 그래도 좀 부족하니까 같이 함께 해줄 분들이 물론 본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타지부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대전 안에서 이게 좀 같이 같이 함께 활동할 분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이거를 어떻게 홍보하지라는 것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카드뉴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되게 이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했었는데 반응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많이 좋았던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그래서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카드뉴스를 거의 요즘에는 이제 저기 회계감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만들고 있긴 했지만은 또 많이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인스타그램이 700이 넘었더라고요. 이게 팔로우가. 그래서 그 부분이 많이 좋았던 하나의 유산인 것 같고요. 또 어떻게 1년의 시간을 거쳐오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또 총회를 때 또 준비하면서 전날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회의도 좀 늦게 하고 선수 이제 또 총회도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작은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포장을 해나가면서 어떤 것들이 하나하나 기억이 나고 또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 오프라인 모임이 어려워지고 온라인 모임으로 되기 시작하면서 저희도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온라인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생계의 문제, 일자리 문제에 직면하신 청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했지만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한참 일자리를 잃어가면서 실업급여 관련해서 노동 상담도 많이 들어왔었고 그게 좀 장기화되면서 있는 게 좀 한편으로는 또 마음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하루빨리 좀 조속히 이게 해결이 돼서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또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행사도 같이 열어나가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요번에 좀 물류창고까지 또 온라인 했었던 것처럼 이제 좀 크게 해서 조합원뿐만 아니라 또 관심 있는 분들도 함께 모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느껴서서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열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온라인의 한계라는 것이 조금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무리 오프라인의 공백을 메꾸려고 해도 메꿔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이 또
장기화되다 보니까 좀 루즈해지고 침체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그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아쉽기도 하고 힘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게 노동 상담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노동 상담 하고 계세요? 어떤 뭐 채널을 통해서 하고 계신 건지, 전화가 오는 건지. 주로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인 통해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담을 받았던 분이 나 여기 청년유니온 카카오톡 채널로 해서 상담 받았어 했어가지고 어쩌다 몇 분한테 또 개인 연락처를 드려가지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었고 좀 저희가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드리지만은 그 외적으로 좀 더 직접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 경우에는 대전 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서 노무사분과 좀 연결을 시켜드리는 부분으로 있어서 많이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대전 카카오 플러스 뭐라고 하죠, 그거? 카카오톡 채널 예전에 카카오톡 채널. 플러스였는데 아, 그렇구나. 그거군요. 그 대전 청년 유니온으로 그 채널이 하나 있는 건 거죠? 예 맞습니다. 홍보 막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뭐지? 그래도 전 지역에서 듣고 있으니까. 많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어, 그 뭐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 노동권익센터랑도 콜라보 협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나요? 노동 아카데미라고 해서 원래는 교육 사업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실 계속 코로나 좋아지고 하자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무산돼서 사실 뭐 모든 게 약간 무산 쪽으로만 가니까 뭔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교육 관련된 사업이라던가 이제 캠페인 같은 것들은 같이 이제 도와주시고 저희도 가끔 도와드리고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협업을 하고 아무래도 뭐 사업 같은 거 하면은 연락을 많이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연락이 오나요? 그 노동권익센터에서 이제 대전청류로 연락을 먼저 주세요? 네, 센터장님이 저한테 가끔 연락 주시고 그 노무사님께도 이제 노동상담 저한테도 이제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러다 보면 노무사님께 연락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편입니다. 혹시 어떤 계기로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나요? 이런 그 다른 지부에서도 되게 모르겠어요. 각자 저희가 막 지부들 간에 엄청 긴밀하게 소통하는 건 사실은 아니어가지고 뭐 각자 뭐 어떤 노무사님이라던가 아니면 뭐 노동단체라던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컨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뭐 이런 거를 들려주시면 다른 지부에서도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마포 노동권익센터 뭐 뭐 그런 거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 마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인가? 네. 네. 거기에서 이제 거기랑 콜라보해서 행사를 몇 번 진행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건너 아시는 분이 청년 유니온을 뭐 알고 막 이래가지고 소개받은 거였어가지고 뭐 다른 곳은 어떻게 그렇게 파는지 이런 게 궁금했어요. 조합원 중에 이제 민주노총에 계시는데 그 전에 이제 노동권익센터와도 연계가 되어서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학과 선후배고 또 여기 안에서는 조합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조합원분이 원래 그 전에 지금 저희가 창립하기 이전부터 그 전에 대전청년유니온 조합원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또 창립을 준비하면서 준비위원회 때부터 다시 또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 조합원 분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셨던 것 같아요. 연결도 많이 시켜주시고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또 대전노동권익센터에서 또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로도 또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 연락을 이어가고 했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이렇게 그 지역 사회의 어떤 노동단체나 아니면 다른 뭐 청년단체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연계하는 해서 활동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대전의 그 혁신청과 사실 여러 단체
그 대전에 이렇게 시민단체들, 청년 시민단체 이렇게 엮여서 같이 이렇게 일하는 커뮤니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유니온이 생겼을 때 다들 기뻐해 주시고 뭔가 많이 도와주셨는데 그분들과 함께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일은 했지만 뭔가 성취된 거라고 하기가 좀 애매해서 같이 뭐 일했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정말 그 대표님들과 많은 단체 분들이. 그래도 그게 엄청 귀한 인적 자원이잖아요. 인적 자원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어쨌든 되게 귀한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런 관계들도 사실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건 어떻게 그 대청넷에서 혹시 만나게 되셨을까요? 그쵸. 대청넷이 아무래도 거의 중심적으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거버넌스가 그래도 그렇게 도움이 되네요. 그쵸? 대청넷은 어때요, 요즘에? 그것도 궁금하네요. 대청넷은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나요? 사실은 그 대청넷 활동을 저희가 안 해서 이번에 그 어떻게 올해는? 돌아가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안 하게 된 뭐 이유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활동이 너무 많아서? 다 약간 개인적 사정으로 그 경제적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음, 그랬던 것 같습니다. 활동하시면서 힘들었던 점, 좋은 점 이런 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드디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약간 두 분의 케미를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요. 그 대전 청년 창립 준비하면서 뭐 아까 뭐 말씀하셨던 걸 들어보니까 그 전부터도 이제 학교에서도 선후배 사이로 긴 시간 동안 두 분이 함께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임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한 1년 반 정도가 지난 시점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미운정 고운정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뭐 근데 평소에 이렇게 두 분이 특히나 이제 친구 사이고 이러면 이런 말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팟캐스트를 계기로 함께 해오면서 서로에게 고마운 점이나 미안한 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하나씩 말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원래 잘 이런 말도 안 하는데 뭔가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 데서 그쵸. 원래 이렇게 인터뷰 하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평소에는 절대 말을 안 하지만. 사실 그 뭐 제가 나이가 좀 더 있지만 그 총동아리 연합회에서는 제가 사무국장이었고 사무국장님이 부회장님이셔서 제가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대전 청년유니온에서는 약간 역할이 좀 바뀌긴 했지만 제가 성격 자체가 워낙 이렇게 뭔가 리더십을 갖고 이렇게 확 끌어가는 입장이기보다 이게 맞는 걸까 항상 고민하고 뭔가 물어보고 또 막 하더라도 다시 또 생각하고 약간 이런 성격이다 보니까 뭔가 리더로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좀 답답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제가 스스로도 많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세심하게 나름 보려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남들에게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또 코로나기 때문에 더 모든 게 그 프로세스가 길고 더 오래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님이 많이 참고 잘 따라주셔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잘 돼갔던 것 같고 여기 안 계시던 회계감사님도 이제 그런 부분들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 그런 게 고맙지만 좀 미안하고 그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마운 점과 미안한 점을 말하라고 했는데 두 개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네요. 좋은 방법인데요. 네, 그러면 혹시 창현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좀 궁금하긴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보통 이런 얘기를 둘이서 이렇게 한잔할 때는 이렇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적이 이렇게 맨정신에 하는 건 오랜만에 들어보는 대전 남자인 게 티나는 게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직접적으로 아니면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저도 이제 대전 사람이죠. 지금 주소 옮겼으니까. 네. 고마운 점이라고 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또 지금은 뭐 맨날 이렇게 같이 항상 전처럼 그렇게 막 붙어 있고 그러지는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같은 업무를 한다는 게 참 드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 봐도 둘러보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좀 제가 학교에서는 또 동생이었고 또 뭐 학생이 하면서는 또 그런 관계였고 지금도 같이 뭐 서로 동료로서 도와주는 관계에 있었는데 항상 고마운 거는 또 뭐 리더로서 부족하다 저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냥 길병성이었기에 굉장히 의지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 자체로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서로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서로 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병성이 형이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뭐 아까 뭐 리더로서 그런 모습이었고 우유부단하고 그런 모습이 미안하다라고 했는데 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편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낯간지러가지고 빙빙 돌려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긴 한데 고마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미안한 부분도 많지만은 정확히 어떤 것을 미안하다고 콕 집어서 말하기 미안하지만은 그 지난 시간들에 녹아 있고 그 부분도 이해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어쨌든 항상 고마운 형이자 동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이 평소에, 뭐 요즘에는 좀 만나기도 어렵고 하시긴 하지만, 평소에 좀, 뭐 술자리를 많이 한다던가 하세요? 요즘에는 거의 이제 서로 각각 조금 일을 하고 있고 좀 바빠다 보니까 저기 하는데 전에는 자주 만나서 음, 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되게 같이 해온 기간이 길다 보니까 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맞춰지게 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같이 가다가 이렇게 한 번쯤 진솔하게 말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의 대전 청류는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대전 청류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지역 일자리 문제라던가 해결하고 싶은 일이나 뭐 나아가야 할 방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뭐 하반기 사업 계획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준비하고 계신 것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게 약간 다 코로나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그것도 너무 진부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창립총회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게도 그 자리에 와주셔서 축하를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그런 시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 모이지 못해서 또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구속력이 확실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나마 이어왔는데 그 부분도 또 다시 4단계가 되다 보니까 또 다시 애매해졌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라고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고 이제는 해결을 위해서는 모여야 될 텐데 아무래도 그런 자리들이 자꾸 생겨나게 하는 게 지금 당장에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인 것 같고 그게 이제 8월부터 12월까지의 남은 시기에서 아무래도 이런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를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그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일시적인 그런 관계이기보다는 같이 이제 지역적으로 사회 문제를 노동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계속해서 이제 교육과 스터디 저희는 그쪽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제 성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교육과 스터디에 대한 걸 통한 모임들이 많아지고
또 22년도에도 분명히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사무처장님께서 감사하게 또 도와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앞으로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교육이랑 교육 사업들 중심으로 좀 조직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러게요. 뭐, 교육 사업만큼 또 교육 조직이 잘 되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온라인으로 굉장히 그래도 잘 되는 사업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희도 요즘에 조직 사업이나 이렇게 사람 모이는 거에 대한 어떡하지 고민이 많긴 한데, 이런 고민도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현님은 혹시 해주실 만한 하반기 사업 계획 뭐 이런 거 없으실까요, 따로? 이번에 물류 창고에서 이제 일을 했던 그 일 경험 대화 모임을 하면서 말미에 이제 참여해주신 또 조합원 분들께서 느낀 점이나 어떤 이제 후기를 말해주셨을 때 생각이 난 게, 이런 대화 모임에 굉장히 많이 목이 마르셨구나 했던 것도 느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코로나라는 것을 이유로 좀 소극적이었지 않나 하면서 좀 반성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어떤 또 이게 어쨌든 잘 맞춰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거를 또 타개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어쨌든 간에 조합원께서 이렇게 또 원하고 또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충족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고민을 나아가서 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네. 대전 청류에는 동네 모임 같은 일상 모임이 없나요? 그냥 수다 떠는 되게 가볍게 참여하는 모임은 따로 없나요? 전에는 이제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요즘에는 많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고, 지금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낯간지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떤 수다 모임으로 나아가지, 약간 좀 계속 공식적인 모임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좀 그렇게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공식적으로 또 수다 모임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조금 창구를 온라인이 아니라 좀 다른 방법으로나마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저희가 현장 발굴하면서 늘 어떻게 보면 드는 생각이긴 했던 것 같은데, 자기 그런 경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소소하게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온라인으로 그걸 만들면 오지는 또 않으셔가지고. 근데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네, 아무래도 이 욕구가 온라인으로 아무리 자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그냥 백신 열심히 맞고 코로나가 나아지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제가 요즘 이번에 갑자기 깨달은 건데, 노가리에 공식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제가 계속 까먹고 그걸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질문 드리는 것 같은데요. 먼저 병성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병성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사실 그걸 되게 오래 고민을 해봤는데 뭔가 짧게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너무도 감사하고 되게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한데 그 존재 자체가 점점 이렇게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고 죄송한 존재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쨌든 저도 위원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그래서 감사함과 죄송함과 책임감을 엮는 단어를 제가 떠올리지 못해서 아, 그건 너무 어려운데요, 확실히. 근데 뭐 되게 좀 가볍게 생각하면 많은 인연을 연결시켜준 또 그런 부분이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너무 깊게 막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만 생각하면 뭐 많이 그런 감정이 많지만 그래서 인연을 연결시켜준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뭔가 근데 말씀하시는 거를에 맞는 어떤 단어가 있을 것만 같아가지고 그걸 막 찾고 싶은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희한하네. 네, 그러면 네, 그 다음 창현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창현님에게 청년 유니온이란?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쉽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담이라든지 조합원 대화 모임이라든지 FGI를 통한 심층 면접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그냥 상투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예전은 굉장히 대전 그냥 떠나가는 도시, 굉장히 노잼 도시,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도시 이것을 이제 하나의 뭐 통계 자료나 어떤 글로서 어떤 텍스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들의 삶을 듣고 여러 가지 있는 겪는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듣고 그것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청년 유니온의 모토인 것을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경험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대전 청년 유니온을 통해서 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지금 또 오늘 이 동아리 팟캐스트 녹음을 하면서 일련의 과정들과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뾰로롱 스쳐가면서 많이 느껴졌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굉장히 소중한 경험 또 아까 위원장님 말했던 거를 다시 또 재탕하는 것 같긴 한데 인연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준 하나의 그런 창구로서 하나의 또 도와준 것 같아서 너무 저한테 너무 감사하고 또 뜻깊은 조직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두 분 다 원래 이거 뭔지 아시죠? 원래 이게 누구에게 땡땡이란 하고 물어보면은 그 어떤 단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두 분 다 단어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지만 이것도 대전 지구였던 특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제가 해볼게요. 네, 그 창현님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했던 대전에 대한 뭐 이미지도 그렇고 뭐 그냥 대전은 이런 도시야라고 그냥 이렇게 불려지는 것들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해왔던 것들을 좀 사람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실체화해온 그런 경험이었다는 거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저는 되게 좋겠다, 좋겠다, 되게 좋겠다는 남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도 경험하고 있으면서 저도 그렇고 좋은 경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되기 때문에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팟캐스트 함께 해주신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팟캐스트인지라는 느낌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온라인 회의 아니냐고. 뭔가 근데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좀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되게 2년이나 함께 있었는데 이런 낯간지러운 이야기도 하면서 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이게 진짜 그래요. 맞아요. 이게 노가리 그래도 녹음을 하면 꼭 저희 유니콘 사운드 대표님이 이 팟캐스트 이런 걸 도와주시는데 편집이나 뭐 이런 부분을 도와주시는데 이게 모시고 하면 진짜 멋있거든요. 막 그 뭐라고 하죠? 막 음향 조절하는 기계 같은 거 콘솔 막 이런 것도 갖다 두고 마이크 갖다 두고 해서 진짜 그럴듯해요. 사무실에서 회의실에서 하는 거지만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저희 회의실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핸드폰을 마이크로 써가지고 녹음하면 그래도 약간의 실감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가 오늘은 줌 회의를 기록하면서 녹음을 하는 거여가지고 뭐랄까요. 그냥 회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온라인 모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실감이 안 나긴 하네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가지고 하지만 이번 설레를 잘 남겨가지고 다른 지부들이랑도 자주 더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창현님은 어떠셨나요? 일단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또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좀 말도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좀 일단 죄송한 마음이 좀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또 감사한 부분이 아까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지금까지의 대전청년유니언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를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 또 어, 자주 또 좀 완화되어서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이게 노가리가 본부 사업이어가지고 지부와 더 함께 해야 하는 건데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문제였죠. 본부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거리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진짜 저도 이제 지부분들을 만나면 사실 힘을 진짜 많이 얻거든요. 그 지부의 상황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들으면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하고 싶은데 뭐 물론 가서 하면 정말 더 좋겠지만 자주 코로나 때문에 이동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 뵙고 또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를 녹음해가지고 더 많은 분들한테 들려드리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저도 진짜 이번 편 잘 돼가지고 소리 깔끔하게 나와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부분들 만나서 녹음하고 싶어요. 정말 좋은 저한테도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는데 좀 노가리 들으실 대전 분들, 꼭 조합원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대전에 살고 계시거나 뭐 조합원이시거나 한 분들, 아니면 대전에 앞으로 살고 싶으실 분들도 계실 거고요. 네, 그런 분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코로나19가 정말 길어지면서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대전 청년의 노동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뛰었어야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죄송한 말씀을 좀 이렇게 노가리를 통해서 드리게 되고, 어쨌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어떻게 연락이 이렇게 좀 잘 안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소통이 또 안 될 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또 미스가 나면서 서로 이렇게 마음에 안 좋은 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더 좀 잘 해야겠지만, 아무래도 사무실 문제나 여러 가지로 또 이게 또 다 핑계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앞으로는 또 이런 부분의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끔 저희가 집행부가 좀 더 노력을 하겠고, 또 이런 자리에서나마 저희의 그런 과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좀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들으셨을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꼭 연락 주셔서 저희가 또 이야기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두 분 다 왜 이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아니, 한 분 말씀 잘 하셨는데 말을 못했다 그러고, 한 분은 잘 하고 계신데 너무 못했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하고 계세요.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저희 코로나 시기에 자책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다 잘하고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저는 사실 그 대전 분들한테 그 여쭤봤을 때 저희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사과를 할 줄 몰랐다고요. 깜짝이야. 네, 그러면 네, 제가 이렇게 병성님이랑 청년님이랑 해서 1시간 좀 넘게 이렇게 대화해 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본부랑 지부 간에 좀 대화가 많아야지 청년 유니온도 전국 조직으로서 역할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텐데, 각자가 또 바쁘다는 이유로 또 바쁜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 같다는 이유로 좀 그래서 좀 너무 죄송하다는 그런 이유로 좀 필요한 대화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라는 게 그냥 일만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에게 의지하고 또 연대하지 않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앞으로는 본부에서 지부에 좀 더 대화를 요청하고 또 별일 없이 안부도 묻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어떤 지부나 조합원을 만나게 될지 기대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는 우리의 일상과 일터의 모든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노가리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yunioncast@gmail.com으로 메일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년 유니온이 만드는 팟캐스트 노력 말고 노조가 필요한 우리 노가리 재밌게 들으셨나요? 팟빵 팟캐스트에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하나, 눌러주신 하트 하나, 남겨주신 댓글 하나가 만드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